자, 우리 2시간 동안 말 그대로 A급만 내가 한번 뽑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시험장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자 보자. 1번 인사권자, 임용권자, 이게 이제 의외로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 경찰의 인사권은요, 대통령과 청장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은 총경 이상, 청장은 경정 이하. 이렇게만 딱 깔끔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일단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자부 장관의 제청을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많다 했죠. 총경의 변경. 총경의 변경. 이제 변경이 뭔지 알죠? 공무원대가 이리저리 변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시험 나오는 게 강등 정직이죠. 요거는 이제 총경 들어갔지만 예외적으로 청장이 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경정 이하는 또 야간 했는데, 또 경정이 들어갔지만 또 예외로 대통령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자, 면직. 이거는 또 대통령이 경정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한다 이 말이죠. 다만 이제 경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뭡니까? 원래는 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가기 미안하죠. 그래서 청장의 제청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보면 이제 면직은 새 빠지게 외워놓고, 파면해임이 면직 안에 속하는 거야. 파면해임 당하면 그만두잖아요. 거기 면직이 더 넓은 개념이고, 면직 안에 파면해임이 가면 경정에 파면해임이 누가 하노 그러면? 경정에 파면해임 누가 하노? 대통령 수나왔잖아. 여기 수나왔잖아. 학생들 너무 응용이 없는 거죠. 면직은 열날 외워놓고 파면해임 넣으면 뭔지 모른다 이거지. 그 다음에 경정 이하의 경감. 자, 경감이다. 경감 이하의 인사권이라든가 경정의 변경은 청장이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면은 누구한테? 소속 기관자. 주로 이제 지방청장 되겠죠. 지방청장. 얘한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임을 하면은 이제 지방청장은 경감이야 인사권을 자기가 하겠죠. 그럼 경정의 변경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빠집니다. 강등, 정직, 제외. 그러면 이제 강등, 정직은 누가 한단 말이고, 경정의 변경 중에서 이 두 개는 제외니까 위임은 안 된단 말이야. 위임 안 되니까 올라가야지. 경정의 강등, 정직은 위임이 안 되니까 결국 누가 행사해? 청장이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감 이하의 인사권 중에서 또 그 중에 한 개, 전복권은 또 재위임해가지고 현재 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장은 경감 이하의 인사권을 위임받으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서장한테 재임하면은 그럼 틀립니다. 경감 이하의 인사권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개인 전복권만 얘한테 재임한 거예요. 전복권만. 자, 이게 기본적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4개. 자, 여기 2개 있네. 총경 경정에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누가 하노? 청장. 그 다음에 경정의 파면입니다.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대통령이 합니다. 요거 두 개는 저기서 이제 끄집으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저기 없는 거야. 자,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 야가면 그러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의결한 징계는 이제 청장이 집행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해석해 볼까? 우리 징계위원회 배웠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는 무슨 계급을 징계하기로 하노? 경무관 이상. 결국은 뭐고? 결국은 그거죠. 결국은 뭐냐면 경무관 이상이, 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경무관 이상의 징계는 청장하는 거죠. 이때 징계는 가면 뭐겠노? 경징계를 의미해. 이걸 해석에 해서 시험에는 그런 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와. 요 지문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의결했는 징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요거는 경무관 이상이고 요 징계는 경징계구나. 그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청장이죠. 요 네 개를 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아직도 안 외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꾸 눈으로만 보니까 자꾸 한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외우세요. 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고려 보시면 되고, 자, 밑에 2번에 승진은, 자, 승진은 이제 종류가 이제 4개 있고요. 의의에 보자. 일단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최고 계급은 경무관까지입니다. 그래서 경무관 이하는 심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 이하는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죠. 그럼 결국은 경정 이하는 공통적으로 뭐고, 시험으로도 승진할 수도 있고 심사로도. 그렇게 두 개가 병행하면은 각 5할씩 해야 됩니다. 5할씩. 그리고 2번, 승진 임용되기 전에 후보자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정직 이상의 징계 시험 받으면 정직 동그라미 마지막에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노? 왜 총경 이하고? 최고 올라가는 게 경무관가 올라가니까 경무관 바로 전 단계가 총경 아이가. 그러니까 경무관 중에서 심사 후보자 올려놓고 거기서 승진시키고, 그 다음에 총경 승진은 밑에 경정이 하겠죠. 그래서 총경 이하인 거라. 이 총경 이하는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승진은 우리가 2계급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한 두죠. 경매 이하. 자, 그럼 이제 근속 승진은 뭐고, 어디까지 가노? 경감까지 가죠. 그래서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 그 다음에 경위에서 경감은 12년. 자, 최저 근무 연수는 뭐야? 승진하기 위해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최저 근무 연수인데 1, 1, 2, 2, 3, 3, 4 되겠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최저 근무 연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억나나? 직위 해제 당하면 어떻게 되나? 직위 해제 당하면은 직무 종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직위 해제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하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뭐 한 번 더, 저번에 한번 적어주고 싶은데 한 번 더 암기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암기하고, 조금 암기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암기해놔라. 해놓으면 다 두고두고 다 쓰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자, 여기까지 승진이 되죠. 승진이 되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최저 근무 연수 당연히 1, 1, 2, 2, 3, 3, 4. 야는 최저 근무 연수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승진하는데. 그러고 모르겠나 아까. 그러니까 경무관 가면 경무관은요 총경 중에서 경무관을 뽑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경의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겠죠. 이때 대상자 명부는 몇 배 작성하노? 실제 승진하는 인원수의 5배. 그 다음에 이제 총경 승진하려면은 현직 경정 중에서 대상자를 올리겠죠. 그래서 아까 총경이하는 계급별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경감까지 뭐가 되노? 근속 승진. 그죠? 근속. 그래서 5년, 6년, 7년, 6개월, 12년. 그 다음에 계급 정년, 계급 4, 6, 11, 14년 계급 정년, 계급. 그럼 요 중에서 뭐고 경정 총경 같은 경우는 근무를 수사, 보안, 외사, 정보과에 근무하면은 몇 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3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전부 다가 전시 사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다 숫자잖아. 아직도 이 숫자가 100%안 해온 사람들은 좀 부족하단 말이야. 어차피 걔들하고 경쟁하는 밑에 아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 30% 학생들은 중에서 경쟁합니다. 그 중에서 이거 완벽하게 외운 놈이 있고 한 개가 틀린 놈이 있죠. 한 개 틀린 놈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밑에 아들은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애들이니까 그 70%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 30% 먼저 들어가가 거기서 걔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어야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정감. 요거는 이제 참고, 요거는 뭐 참고인데, 신문 보장이 안 되죠. 자,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첫 번째 칸에는요, 뭐, 사실 진한 색을 다 할 필요 없는데요. 1번은 마지막 논점이 할 수 있다 줄 긋고, 2번은 하야 된다. 일단,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시험장은 빨리 읽으면 되나?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자,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입니다. 간접이 아니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권 상급자라든가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단순 민원 업무는 거래하지 않다. 거래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굳이 상담한 후 처리할 필요 없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정치인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은 자,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소속 기관장이다. 그 다음에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신고 현직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때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그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등을 받으면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인데 그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인데 디귿리을, 미음은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억니은인데 일단 이제 니은이 제일 중요하죠. 3만은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는 가능합니다. 3만 원이다. 그다음에 기억은 뭐고? 기억은 직무 관련자가 되기 전에 이제 돈을 빌려준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을 때 됐어요. 근데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직무 관련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랑 관계없죠. 그 전에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무 관련자일지라도 돈, 채무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고. 자, 금전의 차용금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 경조사를 알려주면 되죠. 다만 예외가 있죠. 그건 다 알아야 되고, 친족이라든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에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리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신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징계 옆에 대죠. 징계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적어놓으세요. 징계는 공무원 내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 파면해임, 강등, 정직을 우리가 중징계라 그러고, 그죠? 나머지 경징계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파면해임이 뭐고, 배제 징계죠. 이제 끝나는 거죠. 두 번 다시 경찰은 못 돼요. 근데 5년 지나면은 파면 당하고 5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 될 수 있고, 해임 당하고 3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보다는 이제 돈이지 돈. 퇴직 급여하고 수당인데, 파면은 원칙적으로 퇴직 수당 하고 급여가 이제 감액되고요. 해임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해 줍니다. 좀 틀리죠. 자, 볼까요? 퇴직 파면되면 퇴직 급여는 5년 이상 근무하면 2분의 1까지 감액하고, 5년 미만 근무하면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럼 감액하고 지급한다 이 말도 맞고요. 4분의 3을 지급한다 이 말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수당은 똑같습니다. 수당은 연수에 관계없이 반을 2분의 1을 깎아요. 자, 해임은 2번 원칙 전액 지급, 3번 예외.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해임을 당해야 감액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퇴직급여는 5년 이상은 4분의 1, 5년 미만은 8분의 1. 퇴직 수당은 똑같이 4분의 1. 강등 등급을 내린다 이거죠. 등급을 내릴 강자. 일단 야들은 직무 정지 기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3개월 동안. 그리고 급여는 3분의 2 깎이고요. 그리고 1계급 다운되고, 강등 기간 끝나고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안 돼. 근데 금품 향응 수수 등일 때는 3개월 추가하죠. 자, 넘어가고, 정직은 1, 3개월이고 급여 3분의 2 깎이고, 기간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 안 되고, 금품 향응 수수일 때는 3개월 추가되고, 감봉도 1, 3개월, 자, 12개월 동안. 자, 견책은 그냥 6개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소청심사위원회. 자, 이러면 소청심사위원회는요, 뭐 하는 동네입니까? 자,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자, 징계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자, 갑이 공무원입니다. 억울해가지고 이 징계 처분을 하소연하는 곳인데요. 자,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어디에 설치된, 이제 소속이 문제예요, 소속. 자, 갑이 경찰입니다. 그럼 경찰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경찰처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합니다. 갑이 만약에 법원 공무원이다. 그럼 야는 법원 행정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청구해야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찰이기 때문에 딴 데 필요 없고, 우리는 경찰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1번은 의미 없고요. 2번은 무조건 진술기회. 자, 갑한테 진술기회를 안 주면은 그 결정은 무효다, 무효. 그 다음에 청구. 야, 언제부터 청구하노? 30일 내. 언제부터 30일이고, 징계 처분처럼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했을 때는 그 교부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기타 불리한 처분은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이제 자, 밑에 2번에 시험 더 많이 나눠있다. 안 날 동그라미 쳐놓고 자, 임명. 자, 위원장하고 위원 토탈. 자, 거기 오탄에 안행부가 아니고 인사혁신처장. 자,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우리 임명 절차에서 제청은 소속 기관장 아이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에서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자, 임기 상임위원은 3년 1차임은 가능하고 겸직은 안 됩니다. 상임위원은요. 비상임위원은 임기가 1년 이내는 가능하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격. 자,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상임은 다 돼요. 근데 이제 비상임은 기역, 니은만 된다는 거. 디귿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3년은 암기해야 되겠죠. 법조인 5년, 대학 교수 5년, 3급 이상 해당 공무원 3년. 자, 결정기간, 제적 3분이 출석이 과반수 하고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돼.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6번이 눈에 들어오나. 6번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명령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제쯤은 눈에 팍 들어오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마지막 기회야. 자, 갑이 해임 처분 당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럼 약간 이제 억울해가지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겠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보니까 갑 말이 맞아요. 그럼 해임 처분을 취소해줘야 됩니다. 취소나 변경을 결정을 딱 내려봅니다. 2월 1일 날. 그러면 이 결정이 나는 순간 바로 해임 처분은 취소돼 봅니다. 또는 해임 처분은 변경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종전에 행한 처분이가 아니라 야에 대해서 영향을 바로 미치나 안 미치나? 영향 바로 미치지. 이게 바로 그날 바로 없어졌다니까요. 취소됐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결정이 아니고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이야. 명령 결정. 취소하라고 명령했다니까요. 명령. 그럼 2월 1일 날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한테 명령? 님한테 명령했지. 그럼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아직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처분청이 2월 15일 날 드디어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해임 처분이 취소됩니다. 무슨 말 알겠나? 그러면은 2월 1일 날 이 당시에 이 결정은 해임 처분에 영향을 준 게 없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해임 처분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2월 15일 날 인마가 명령을 받아서 취소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정은 영향을 바로 없어지지만 이 결정은 인마한테는 영향을 아직 안 준단 말이야. 한시적으로. 자, 그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임시위원 임명. 요거는 우리가 책에 없는 건데 이것도 안 놓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갑이 소청을 청하는데 소청심사위원이 야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야. 빠지고 야하고 대학교 선배야. 빠지고 이리저리 빼보니까 소청심사위원이 지금 2명밖에 안 남아요. 2명이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야 되노? 즉 3명 미만일 때는 자, 우리가 소청심사위원 선발 과정도 엄격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고 인사혁신처장이 그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3명 미만밖에 안 남았을 때는 임시위원을 임명해가 어쨌든 간에 이제 회의를 열게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위원 수가 3명 미만이다. 3명 미만. 그래서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뭐 한다고? 임시위원을 임명합니다. 임시위원. 그래서 3명 미만 인사혁신처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이때 위원은 모든 위원이죠. 상임 비상이 합친 거죠. 금고가 논점이죠. 금고 이상의 형벌 받으면은 당연히 면직되겠죠. 금고다, 금고. 자, 이거 2시간 듣고 한 문제만 더 만나면 여러분들은 대박이에요, 대박. 그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니까. 50점 맞는 아들이 한 문제 더 맞아봤자 무슨 의미 있나? 아무 의미 없지. 근데 80점 묻는 애들이 만약에 요번 2시간을 정리해가지고 혹시나 지가 아래까리 했는데 정리해가지고 덕분에 한 개 더 맞췄다. 걔는 대박 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의 소중함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직법. 자, 경직법.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죠. 자, 목적에 보면 이제 쫙 나오죠. 목적.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국가 경찰 공무원만 해당되는데 이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고? 최소한으로 행사해라. 이게 뭐고? 비례 원칙 아이가. 그래서 비례 원칙이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범위 7개. 국범, 경치, 교회, 공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불신검문. 자, 여러분 지금은요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문을 지금 실어 놓은 거야. 알겠나? 자, 1번. 경찰관은 다음의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이래 적어 놓으세요. 현장 불신검문. 현장 불신검문. 현장에서 불신검문 한다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임의 동행. 자, 볼까? 1번 현장 불신검문입니다. 1번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히 이은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야들을 이제 불신검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거입정으로서 그 옆에다가 빈 여백에다가 자, 위험 방지 목적으로는 불신검문 하면 안 됩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신검문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야들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불신검문하고 우리 보호조치 3, 4조 보면 전부 다 주어가 경찰관이죠. 왜 경찰관서의장이 아닐까요? 야, 경찰관서의장 하면 누구? 서장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서장이 뭐 누가 불신검문 하더노?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 2번은 임의 동행인데 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때는 경찰관서에 동행한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이때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앞에 뭐가 빠졌겠노? 언제든지 다 빠졌죠. 무조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다음 3번. 경찰관은 1항의 각호의 어느 해당 사람에게 질문할 때 뭐고? 현장 불신검문할 때 말인데 현장 불신검문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흉기 조사를 할 수 있다 말이죠. 흉기 조사. 자, 4번에 4항에 1항이 뭐고? 현장 불신검문. 2항 동행. 그거 보세요. 1, 2항에 따라 자 질문하거나 이거는 이때 질문은 현장 질문이고 동행을 요구할 경우 할 경우 동그라미. 요때 이제 정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5항. 자, 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 동행한 동업자 이걸 이미 동행을 했잖아. 한 경우 그 사람한테 뭐 이제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자, 알리거나 동그라미. 알리면서가 아니다. 알리거나다. OR. 그러고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자, 그 옆에다가 불신검문 제목 밑에다가 3조 불신검문 제목 밑에다가 진술 거부권 고지 X. 우리 이제 불신검문은 고지가 2개 나오잖아. 진술 거부 고지하면 무조건 틀리고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고지는 온데 언제냐 이거지. 이미 동행을 한 경우다. 할 경우가 아니고 한 경우. 이제 뭐 아직 10일 좀 안 남았는데 뭐 이제 혹시나 모르지만 그 몸 관리 잘하고 그것도 몸 관리 잘하는 것도 기술이야 기술. 그러고 막 10일 동안 죽을 동 살동해라 해가지고 결과는 그 다음 문제예요. 시험 안 될 만큼 공부만 했으면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만 되면 안 돼. 그렇지만 그 시험 칠 때까지 막 죽을 동 살동 했는 그 자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 놈은 내년도 시험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점수는 시험 치고 나서 점수는 정직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치기 전에 무너져 보면 그 수험 자세는 계속 간다니까. 그만은 시험 되기 계속 힘들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일 좀 안 남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합격권하고 점수 차이를 좁혀 보세요. 그럼 뭐 좁히면 좁을수록 그 다음 시험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 자, 그 다음에 6항은 뭐고? 임의동행 시간 6시간 동그라미. 자, 7항은 형소법 동그라미. 형소법에 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지. 하고 답변을 당연히 강요 안 당하죠. 그러면 이제 보호조치 등. 자, 경찰관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적으세요. 여러분 하이한다는 거의 틀린 거야. 왜 하이한다고 다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 2번 한 묶음 하세요. 1, 2번.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야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된다 말은 보호조치 할 수 없다 이 뜻이야. 그런데 1, 2호는 그런 말이 없잖아. 야들은 뭐고? 야들은 이제 해석상 거절해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니까 3호는 거절하면은 구호조치 할 수 없고 1, 2호는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2항. 자, 2항.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정당한 이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면 됐다. 잠깐 봐봐. 그럼 보자. 우리 경직법에 앞만 보더라도 그럼 인마가 정당 이유 없이 거절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잖아. 이게 뭐고? 보건의료기관이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죠? 했다 치자. 그럼 처벌받나 안 받나? 경직법엔 처벌 규정이 없는 거야. 다른 법에 있습니다. 다른 법. 다른 법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 이 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을 때 처벌됩니다. 알겠나? 되는데 무슨 법? 경직법은 아니단 말이야. 그거 말하면 돼. 뭐 정 알고 싶으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나 없나 그게 이제 여기서 관건이야. 그리고 3번은 임시영치. 자, 그 임시영치 기간은 저 뒤에 그 우리 7항 봐, 7항. 그 다음 페이지 7항에 보니까 나오죠. 자, 7항인데 보면 7항 1번 봐. 1항에 따라 자, 구호 대상자를 자, 경찰관서 주고서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할 때는 24시간 총할 수 없다. 24시간 동그라미. 그리고 사망에 따라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때 10일 동그라미. 자, 5조가 이제 중요한데요. 5조. 자, 5조에는 위험 발생 방지인데, 자, 5조 1항은 경찰관 동그라미. 주어에. 그 다음에 2항은 경찰관서의장 동그라미.
자, 그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세 가지입니다. 1호, 마지막에 경고 동그라미. 자, 2호, 위해를 입을 우려하는 사람 줄긋고 뒤에 응유 피난 줄긋고. 그다음에 3호,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띄우고 직접 조치하는 거. 직접 조치 동그라미. 직접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마지막에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의 접근 통행을 제한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고 관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6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답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7조는 거의 안 나옵니다. 8조. 자, 8조도 시험 잘 나오죠. 8조에 자, 1항 경찰관서장 줄긋고 두 번째 줄에 사실조회 할 수 있다 줄긋고. 즉 사실조회는 경찰관서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소속 경찰관 줄긋고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은 경찰관, 사실조회는 관서장. 자, 2항 출석 요구. 경찰관 동그라미. 경찰관이 출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사유 미유사행. 미유사행. 미사유행. 자, 이제 국제 협력이 이제 추가됐어요. 청장 줄긋고 청장은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예를 뭐 해양자 들어가는 거는 지문 나오더라도 이건 해양 경찰을 의미하고 그거는 이제 눈길 안 줘도 됩니다. 알겠죠? 그건 함정 안 팝니다. 자, 그다음에 자, 유치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냐? 경찰서 동그라미. 뒤에 해양 이거는 보지 말고 뭐 그거는 안 봐도 돼요. 자, 우리는 일반 경찰만 봅니다. 일반 경찰 관서만. 자, 경찰 장비의 사용. 자, 이게 요즘 좀 또 떠오르는 부분인데, 일단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장비를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 위에선 경찰 장비 사용할 때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2항도 시험 나오긴 나와요. 경찰 장비란 뭐냐 쫙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살 숫자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항 자, 청장은 자, 청장 줄긋고 위에선 경찰 장비를 세로 도입 동감치고 세로 도입하려면은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라. 이때 대통령 들어가 보니까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든 새로 도입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라 이 말이 알겠나? 그 했는 것을 이제 결과를 받아서 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체크하고. 자, 언제까지 제출하냐면요, 거기다가 3개월 내 전화, 3개월 내. 자, 경찰청장은 3개월 내 제출해야 돼요. 자, 이 경우 안전성 검사 이때 이 경우가 뭐야? 이 경우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되겠지. 그러고 6항 위에선 경찰 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 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 제한다. 대통령 동함 치고, 이때 대통령이 뭔데요?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7번에 위에선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 나와야 되겠죠. 딴 데 나온 게 아니고. 자, 요거 그때 한번 적어줬죠. 그럼 한번 더 적어보세요. 자, 새로 도시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고, 자, 참여했으면 야가 뭐고, 청장한테 30일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3개월 내에 제출해야 되죠. 새로 도입할 때 전문가 참여 30일 내 3개월 내 소관 상임위원회. 다 논점이에요. 다 논점.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여러분 한 20번 정도 눈에 봤으면 이제 팍팍 찍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봐야 이제 솔직히 합격권에 갈 정도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거 10번 정도 안 보면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팍팍 안 남아요. 좀 더 봐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가 수십 번 반복하니까 자기 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경찰 장구 사용. 자, 여러분 사용자 나오면 무조건 전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일단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찰 장구 사용 요건. 자, 어떻게 봤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보호, 공무집행 등 한거 제지, 범. 이때 범위는 어떤 범인? 모든 범인이 아니고 현행 범위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입니다. 그리고 2항. 경직법에서 경찰 장구 4가지 외워야 되죠. 수갑, 포성, 경찰봉, 방패. 자, 그 다음에 분사기 사용은 2개를 하면 돼요. 일단 분사기 사용은요, 책임자, 누구라고? 현장 책임자 판단입니다. 판단은 현장 책임자 판단. 두 번째 요건, 뭐 모든 범인 체포도주 방지, 불법 집회 들어가면 되고요. 무기 사용은 일단 할 수 있는데요. 위해를 수반하냐 아니냐 그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해석상 해본 것도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 신체 방어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한거 제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1, 2, 3호는 위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위에 거는 위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뜻이 해석상. 자, 위해를 주는데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체를 한번 해봐. 이게 이제 위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요만은 또 뭐 2번은 또 보충성이야. 가나다라. 이만도 보충성이야. 보충성. 그러니까 1번하고 1호하고 3호는 보충성 관계없는 거죠. 그게 좋은 해석할 수 있잖아. 자, 1번 정당방위 긴급회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방피. 3번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있다고 할 때, 요거는 위에는 수반할 수 있죠. 근데 뭐한데 보충성은 필요 없다. 근데 2호 보자. 2호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자 적으세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된 상당히 있을 때, 이때는 이게 보충성이죠. 그래서 장기 3년 동그라미, 영장 동그라미. 뭐 다도 의미 없어. 다는 됐고요. 다도 굳이 말하면 뭐 얘들아 제 3자 3동을 3, 3자 동그라미 3. 일단 3 들어가면 다 맞는 거예요. 3은 3회 이상 3회 3 동그라미. 그래서 일단 3 들어가고 영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 들어가고 영장 들어가면 다 뭐? 보충성이 필요하다. 보충성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11조가 밑에 2항 3개 암기하고 경직법상 무기 3개 뭐야? 권총, 소총, 도금. 그 다음에 사용 등록의 보관.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2개가 나올 건데요. 자, 살수차 동그라미, 분사기 동그라미, 체류탄 동그라미, 무기 동그라미, 요 4개다를 사용했으면 마지막에 기록하여 보관 줄긋고 그 보관에다가 3년간 저는 3년. 자, 보관 시간은 3년간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뭐 정되노? 경찰 장구는 X. 경찰 장구는 사용 기록 보관 안 합니다.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다. 자, 손실보상. 자,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봤을 때는 자 정당한 보상, 정당한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하여야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항 청구 시효 3년, 5년, 3호. 그러고 4항 손실보상의 기준 등등등은 대통령 동그라미 치고 이때 대통령이 뭐라 말이고 여기에 뭐 위에 방지 이런 말 더하면 안 되지. 이 대통령은 그 다음 페이지 뭐 있노?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돼 있네, 시행령. 야를 말해, 알겠나?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자, 여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 설치를 어디 하냐, 이거죠. 자, 경찰청 동그라미, 지방청 동그라미, 중간에 뭐 해양 이런 거는 전혀 볼 게 없다. 그건 함정 안 판다. 두 개를 암기해야 된다.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 설치한다고? 우리 일반 경찰 기관만 보면 돼. 경찰청하고 지방청이면 설치해. 경찰서 들어가면 틀린다. X. 자, 경찰서 적고 X. 또 쓸데없이 그 해양경찰청 여기 설치하나 계속 여기 파묻히지 말고 알겠나?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 질문들은 해양자 나오면 이거는 우리 조문을 끌고 올리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논점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해양경찰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묻는다니까. 우리는 일반 경찰 기관만 신경 써 보라니까. 그 다음에 2번 구성 57 그러고 4번 위촉 나오면 몇 년? 2년. 그 다음에 12조 위원장 위원 중에 호선하고 사망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12조 직권 남용하면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1년 됐죠. 자 7번 위에선 경찰 장비 종류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경찰 장구 무기 분사기 체류탄 등 기타 장비인데 일단 경찰 장구는 총 8개 수갑 포성 경찰봉 방패용 4개는 법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포성 뒤에 호송용 포성 경찰봉 뒤에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됐나. 자 무기는 권총 소총 도금 중간에 거는 앞만 봐도 다 무기야. 틀릴 수가 없다. 분사기 체류탄 등은 분사기가 들어가고 체류탄 들어가고 등이니까 뭐 한 개 더 들어가야 되겠지. 가스 발사총이 들어가네. 기타 장비 자 일단 차 들어가면 다 맞아. 거기 두 번째 그 발수차가 아니고 살수차. 오타다 오타. 물포, 석궁, 그 다음에 다목적 발사기 됐지. 자 이렇게 총론하고 좀 쉬다가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